안녕하세요. 수원 여성의 온라인 회원 세미나 진행을 맡은 회계감사 우경자입니다. 21대 국회에 바란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총선 젠더 정책 100대 과제 중 수원 여성의 간부 수련회에서 선정한 우선 과제로 사이버 성폭력 피해를 포괄하는 성폭력 처벌법 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코딩을 가르치는 시대, 정보통신을 통한 범죄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체계나 법은 미비합니다. 다른 사람, 특히 여성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저장하는 것도 모자라 합성으로 벌거벗거나 성행위를 하는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했다는 차원의 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이라기에는 여성 혐오에 기반한 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해당 여성 이미지를 성적으로 소비하고 이 여성이 문란할 것이라는 낙인을 찍어 더욱 성폭력에 노출이 되게 하고 합성 이미지와 영상물을 빌미로 협박해 또 다른 피해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해당 이미지와 영상 등을 강제로 삭제할 법이 없어 경찰도 가해자에게 권고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상황입니다. 재판에서 삭제하라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피해자는 본인 얼굴이 있음에도 삭제할 권리가 없고 재판 과정 진행의 부담 또한 떠맡게 됩니다. N번방 전에도 있었던 웹하드, 다크앱 등 여성의 성적 이미지를 이용해 거래하고 돈을 버는 산업은 국가가 방치한 지 오래돼 이미 너무 거대해졌습니다. 물론 소라넷 운영자 등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처벌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다른 곳으로 이동하며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형량도 미비합니다. 유엔에서도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예방 조치를 마련하라는 권고도 내린 만큼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음란물 판매 및 구매가 불법이고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한 촬영물을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이 기준이 판사의 주관이 강하게 개입되는 여지를 만들어 불법 촬영물에 대해 무죄로 판결된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21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 번째, 타인의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으로 합성, 편집, 가공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 처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성적인 무언가를 만들어 성적으로 이용하는 엄연한 성폭력임에도 성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를 포괄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할 시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 처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물 자체도 문제지만 이를 가지고 돈이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악용하는 양태의 범죄도 큰 문제입니다. 웹하드 카르텔과 N번방 같은 조직적인 집단이 특히 이런 식으로 돈을 벌고 계속 여성을 착취합니다.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불법 촬영물 삭제에 대한 임시조치, 긴급조치, 삭제 명령 등 방안을 단계적으로 고려하고 삭제 불응의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가 본인의 불법 촬영물을 통제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 본인의 얼굴이 들어간 사진임에도 피해자는 삭제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복제에 다른 곳에도 유출되기 쉬운 만큼 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변형 위장 카메라 제조, 수입, 판매, 대여, 구매 대행,
구매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 추가입니다. 현재 발의된 법률들은 변형 카메라의 제조, 수입, 수출, 판매, 구매 대행 및 소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국내 변형 카메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이력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등 그 사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불법 목적을 밝히고 등록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안경, 신발 등으로 위장해 몰래 촬영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범행 수법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규제해야 합니다. 5번째, 여성폭력, 여성 착취를 산업화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처벌하기 위한 관련 법을 강화하고 이들에게 사회적 책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여성의 신체를 대상화하고 악의적으로 유포해 돈을 버는 인터넷 커뮤니티 처벌이 어렵기도 하거니와 처벌을 하더라도 5년도 안 되는 징역이 내려집니다.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관리자가 법이 무서워서라도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6번째, 사이버 성폭력의 피해 당사자의 경우 형사소송법, 특정 범죄자 신고 등 보호법, 인권보호수사준칙,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뿐만 아니라 성폭력 처벌법과 보호법상 피해자 보호조치 및 지원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사이버 성폭력의 경우에도 범죄 신고자나 피해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7번째, 성폭력 관련 조항에서 사회적 법익 관련된 개념은 구성 요건에서 제거하고 피해 내용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사이버 성폭력 관련 개인적 법익 침해 행위로서 보호 법익의 구성은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의 바탕이 되는 사생활과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개인적 법익 침해로 해당되는 내용은 개인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사생활, 재산 등인데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보통의 성폭력 피해자와 같이 개인적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성폭력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사회적 법익 침해로 판단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이버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가해자를 성폭행이 아닌 음란물 유포 등의 제목으로밖에 처벌할 수 없습니다. 8번째, 인간 존엄성, 평등과 기본적 인권,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특성과 관련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혐오의 실천에 대해서는 현재 법제도에서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불법 촬영물 같은 경우는 누가 언제 어디서 피해자가 될지 모릅니다. 많은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언제 촬영을 당할까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공공안전에 대한 범죄로 여기고 범죄와 혐오의 실천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사이버 성폭력 피해를 포괄하도록 성폭력 처벌법 개정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라며 힘차게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페미니스트의 정치, 바로 지금!